이 커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런던에도, 뉴욕에도, 파리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외국 커뮤니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여행의 진짜 이유는 믹스커피 때문이다. 심지어 이걸 밀수해서라도 가져가고 싶다는 댓글까지 달립니다. 대체 이 작은 스틱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세계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50년이 지난 지금도 수출이 금지된 걸까요? 세계가 부러워한 커피, 한국만의 비밀. 1970년대 대한민국. 이 시기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건설 현장에서는 밤낮 없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절 커피는 고급 문화였습니다. 다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사치였죠. 하지만 바쁜 한국인들에게 다방까지 가서 커피를 마실 시간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공사판에서도 사람들은 각성과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엔 인스턴트 커피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커피 가루를 넣고, 설탕을 넣고, 프림을 넣고, 섞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다 한 번에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붙인 민족입니다. 우산에 손잡이를 달고 냄비에 손잡이 2개를 만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피에 설탕과 프림을 붙였습니다. 1970년 세계 최초로 3인-1 스틱형 커피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합니다. 커피, 설탕, 프림이 완벽한 비율로 한 봉지에 담긴 이 혁명적인 발명품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나은 걸작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 10초 만에 완성되는 커피.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마법의 순간이었습니다. 효율의 민족이 만든 작은 기적.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970년 한국의 작은 식품 회사 하나가 세계적인 식품 기업과 손을 잡습니다. 바로 동서식품과 미국의 제너럴푸드사입니다. 제너럴푸드는 당시 세계 최대의 커피 제조사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맥심이라는 인스턴트 커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너럴푸드가 가진 것은 그저 커피 가루였습니다. 컵에 타서 마시는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동서식품의 창업자들은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커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설탕도, 프림도 모두 한 봉지에 담은 커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너럴푸드 측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타 마시면 되지 않나?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바쁩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제대로 탈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행복이 필요합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맛있는 행복이요. 마침내 1976년 동서식품은 제너럴푸드의 기술에 한국의 아이디어를 더해 맥심 커피 믹스를 출시합니다. 세계 최초의 3인-1 스틱형 커피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광고 카피는 이랬습니다. 즉석 행복, 맥심. 단 10초 만에 완성되는 행복.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고단했던 일상 속에서 믹스커피 한 잔은 진짜 행복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을까? 하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 찾았습니다. 편리함과 맛,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된 품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같은 맛, 설탕의 양도, 프림의 양도, 커피의 진함도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화의 힘이었습니다. 장인이 내린 커피는 매번 다를 수 있지만 믹스커피는 언제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작은 스틱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커피는 한국의 상징이 될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프림, 즉 크림입니다. 원래 커피 크림은 우유에서 추출한 유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한국은 냉장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유제품 프림은 쉽게 상했고 보관도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이었죠. 당시 우유 자체가 귀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동서식품연구팀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으면서도 저렴하면서도 커피 맛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아냅니다. 식물성 기름을 활용한 식물성 프리마의 개발. 이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식물성 기름에 유화제를 섞어 우유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대체품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제품 프림보다 더 뛰어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둘째,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며 풍미를 완성시켰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 끝에 탄생한 황금 비율, 커피 30%, 설탕 60%, 프리마 10%. 이 비율은 한국인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 기술은 곧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한국이 식물성 크림 기술을 개발했다고? 선진국들도 놀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로 여겨졌으니까요. 동서식품은 이 기술로 여러 특허를 출원합니다. 식물성 프리마 제조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식품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수많은 인스턴트 커피, 커피 음료, 심지어 카페의 일부 메뉴에도 이 식물성 프리마 기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혁신이 지금도 세계 커피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스틱 안에는 한국 과학자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닌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커피가 왜 지금도 해외에서 살 수 없는 걸까요? 그 답은 50년 전 한 장의 계약서에 있습니다. 1970년 동서식품과 제너럴푸드가 기술 제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제품은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바로 해외 수출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왜 제너럴푸드는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당시 제너럴푸드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맥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팔고 있었죠.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3-1 믹스커피는 이상한 제품이었습니다. 왜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아 설탕과 프림을 각자 조절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들은 이 제품이 해외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믹스커피가 해외로 수출되어 성공하면 기존에 팔고 있던 자신들의 인스턴트 커피와 경쟁하게 됩니다. 같은 맥심, 브랜드끼리 싸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푸드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한국 시장은 너희에게 주겠다. 대신 해외는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시장 분할 전략이었습니다. 동서식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커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당시 한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큰 기회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세월이 흘러 제너럴푸드는 크래프트에 인수되고, 크래프트는 다시 모델레즈로 바뀝니다. 기업은 바뀌었지만 50년 전 그 계약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이 조항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제 계약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니까요. 자칫하면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믹스커피를 가방 가득 사갑니다. 레딧, 트위터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 믹스커피 구매 대행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마치 금지된 보물 같다. 한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맛. 수출이 금지되었기에 오히려 더 특별해진 커피. 이것이 바로 한국 믹스커피의 운명입니다. 2019년 한 미국인 여행자가 레딧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I finally understand Korean culture through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로 한국 문화를 이해했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서울은 비가 왔다. 나는 명동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데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한국인들이 보였다. 나도 500원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쓰면서도 따뜻했다. 주변을 보니 다들 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학생도, 직장인도, 할머니도 모두가 잠시 멈춰 서서 이 작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휴식이고 위로이고 정칭이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이었다. 이 글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호스트맘이 아침마다 이걸 타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도 그리워요. 군대 간 한국 친구가 이걸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게 위로가 된다고.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 동료들과 매일 오후 3시에 이걸 마셨어요. 그게 우리의 의식이었죠. 외국인들이 느낀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한국인들의 일상, 그 속에 녹아있는 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믹스커피는 혼자만의 음료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는 대화의 시작이고 커피 탈게요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도 믹스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문화입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화려한 대접이 아니어도 이 작은 스틱 하나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믹스커피가 있습니다. 산꼭대기 대피소에도, 시골 마을 회관에도, 새벽 공사장에도 이 작은 스틱은 한국인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랑한 것은 커피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컵 안에 담긴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연간 70억 잔. 이것이 한국인이 마시는 믹스커피의 양입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연간 140잔을 마시는 셈입니다. 3일에 한 번 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십니다. 새벽 5시, 제조업 공장의 휴게실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한 잔씩 타서 마십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말하지 않아도 이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됩니다. 오전 9시, 회사 탕비실입니다. 출근한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믹스커피를 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이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후 3시 고시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책상 위에 믹스커피를 올려놓습니다. 지친 오후, 이 달콤한 한 잔이 다시 책을 펼치게 만듭니다. 저녁 8시, 대학교 도서관 로비입니다. 시험 기간, 학생들은 자판기 앞에 모입니다. 한잔하고 다시 하자. 서로를 격려하며 믹스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에게 믹스커피는 생명줄입니다. 면회 오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것도, PX에서 가장 먼저 동나는 것도 믹스커피입니다. 한잔할래? 이 한마디로 선임과 후임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경계 근무 전 마시는 한 잔, 훈련 후 마시는 한 잔. 이 작은 스틱이 군 생활의 고됨을 견디게 합니다. 50대에게 믹스커피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공장 휴게실에서, 건설 현장 컨테이너에서 마시던 그 맛.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 시절의 추억입니다. 40대에게는 일상의 동반자입니다. 첫 출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마시는 그 한 잔. 커피 맛에 회사 생활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공에 30대에게는 편안함입니다. 화려한 카페 커피도 좋지만 집에서, 학교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믹스커피가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백령도까지,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믹스커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맥심을 시작으로 카누, 프렌치 카페, 맥스웰 등 수많은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1976년 그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커피 소비량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가 믹스커피입니다. 70억 잔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일상이고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의 믹스커피를 부러워합니다.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에 오히려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레딧에는 매달 한국 믹스커피 구하는 법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가방 가득 믹스커피를 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국의 맛이에요. 서울의 빗소리, 명동의 거리, 한국 친구들의 미소가 이 컵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국인은 위대한 발명의 민족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거북선으로 바다를 지켰으며 훈민정음으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온돌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5대 발명품 훈민정음, 금속활자, 거북선, 온돌, 그리고 믹스커피.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매일 수십억 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3인-1 컨셉을 만든 것은 한국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중국,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스틱형 커피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76년에 그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 커피 산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었습니다. 빠르게, 간편하게, 하지만 맛있게,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만들어낸 이 발명품은 사실 전 세계 모든 바쁜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오래된 계약 조항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한국의 믹스커피가 자유롭게 세계로 나가는 날이 올까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세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스틱 안에 담긴 것이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는 한국인의 효율성과 기술력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공장 노동자가 마시던 그 커피, 수험생이 마시던 그 커피, 군인이 그리워하던 그 커피, 외국인이 감동받았던 그 커피.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갈색 가루가 물과 만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면 부드러운 크림이 퍼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쌉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연결됩니다. 세대를 넘어, 직업을 넘어, 국경을 넘어 한국의 작은 스틱 하나가 만든 기적. 빨리빨리를 넘어 따뜻함으로 이 작은 스틱 속엔 한국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가 이 마음을 마시게 될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당신은 오늘 커피 한 잔 하셨나요?